전이된 암의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암살자입니다. 오늘은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진료본 내용과 제가 찾아본 논문들, 그리고 요즘 핫하다는 챗 GPT에게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물어본 것들 토대로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따단! 먼저 중입자 치료는 무엇인가? 중입자 치료는 탄소이온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 양성자 치료에 사용되는 수소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가속시켜서 종양 암세포만을 조준해 파괴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입자가 중이 무거울 중, 좀 무거운 입자인 탄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부분 고형암, 덩어리가 있는 암종에서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기간이 짧아서 환자 편의성이 높은 치료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 도입되었고 2023년 3월부터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이제 추후에 다른 암종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이된 암의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죠. 그래서 먼저 챗 GPT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전이된 암에 대해서 이제 중입자 치료를 한 논문을 찾아줘 라고 질문을 했고, 이제 답변이 나왔어요. 이런 논문들이 몇 가지 보이기는 합니다. 전이된 암종의 중입자 치료를 한 논문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입자 치료가 전이암에도 사용되는 치료법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물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챗 GPT 답변을 보면 전이의 경우는 이제 전신에 암이 있다는 가정이 아닌 확신하에 전신 치료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암은 국소적인 치료법인 수술보다는 이제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죠. 전이된 암에는 전신 치료인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입자 치료의 경우는 전신 치료가 아니라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전이된 암에는 1차적 접근 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챗GPT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제가 전이된 암의 중입자 치료가 사용된 논문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묻는 거죠. 전이된 암에 대한 논문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흔하지는 않은데 사용 가능은 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착합니다. 챗GPT는 인정을 바로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특정 상황에서 전이암과 관련하여 중입자 치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역시 1차적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상황이라 하면 특정 기관이나 부위에 제한된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수술 방사선 중입자가 이제 국소 치료잖아요. 이런 국소 치료와 함께 포괄적인 치료를 위해 전신 치료인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다학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양으로 인해서 심각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좀 크기를 줄여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역시도 이제 전신 치료와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이된 암에 대한 중입자 치료는 암의 종류와 단계, 전이의 정도와 위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등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을 보면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간전이 직장암 환자에게 중입자 치료를 한 논문인데, 간전이가 된 직장암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중입자 치료를 해서 이제 효과를 알아본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보면 전이된 암에도 가능은 하다. 근데 간에도 전이가 되었고 폐에도 전이가 되었고 이런 상황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정 부위에 한 군데만 이제 전이가 된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환자의 건강 상태, 진행 단계 등등등을 고려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논문을 찾아보시려고 하시면 논문 검색할 때 이제 카본 이온 테라피, 그리고 무거울 중이니까 이제 헤비 이온 테라피, 이렇게 논문을 검색하시면 논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이암의 중입자 치료는 암의 종류와 단계, 전이의 정도와 위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기타 등등등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이된 암의 경우는 전신치료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중입자 치료를 해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중입자 치료의 목적이 증상 완화, 연명 이런 목적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이암에는 중입자 치료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싸요. 엄청 비싸대요. 몇 번 받으면 몇 천만 원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하여튼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세브란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도입을 해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이 순서는 아닙니다. 뭐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등 다른 암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전이암 환자에게는 그 기회가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단점은 이제 중입자 치료도 결국에는 국소적인 치료법의 일종이다. 국소적인 치료법에 대표적으로 수술이 있겠죠. 여기에 암이 생겼을 때 여기만 국소적으로 제거를 하는 이제 수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방사선을 쬐는 방사선 치료, 그리고 이 부분에 양성자, 수소 입자를 이용한 양성자 치료가 있을 것이고, 탄소를 이용한 중입자 치료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국소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1기, 2기는 이제 국소적으로 암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3기부터는 전신에 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항암을 하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기부터는 전신에 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4기의 경우는 2군데 이상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니까 전신에 암이 있다, 돌아다녔다, 뭐 이런 확신하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국소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 치료인 항암화학요법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부작용이 완전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부작용이 있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이제 몇 개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된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입자 치료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제 진료 결과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제 요막간암, 요게 비뇨기암이거든요. 방광에 요막관이라는 곳에 암이 생겼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방광에 있는 암은 제거가 된 상태이고 폐에만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광이기 때문에 비뇨기암 진료를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비뇨기암 종양내과 교수님들 통해서 이제 중입자 치료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마침 제가 또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수님께서 임상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술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시기를 지금 어디에서 진료를 받고 있냐라고 물으시길래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제 주치의 교수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상 연구를 해도 그 교수님한테 하면 된다. 그 교수님께서 하자고 하면 된다. 굳이 나는 따로 말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꺼냈죠.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도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 좀 궁금해서 저는 진료를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립선 암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점차 한 6개월 뒤에 다른 암 시행하고 또 다른 암 시행하고 이렇게 점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능은 할 수가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이된 암인데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때도 몰랐지만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 몸에 이제 폐에만 암이 존재하고 다른 장기에는 전이된 것이
없음으로 봐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아산병원 주치의 교수님께 계속 진료를 보고 추적 관찰을 하고 뭐 항암을 하게 되면은 항암을 하고 뭐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을 하기로 하고 별개로 중입자 치료는 세브란스 교수님과 계속 같이 진료를 보기로 했어요. 항암은 아산에서 하셔도 이제 중입자는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진료를 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산에서 이제 CT나 뼈 검사를 하고 진료 결과지가 나오면은 그거를 떼서 이제 세브란스 오시면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뭐 아산에서 CT 찍고 또 세브란스에서 CT 이렇게 2번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세브란스도 같이 병행해서 진료를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큰 병원에 진료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함도 있잖아요. 저는 이 중입자 치료가 정말 제가 해야 하고 싶은 상황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이 경우의 수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고요. 진료를 볼 예정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애초에 포기하고 비싸다고 애초에 포기하고 세브란스 멀어서 애초에 포기하고 뭐 진료 보기 귀찮아서 애초에 포기하면은 정말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멀어도 갔고 귀찮아도 갔고 지금은 아니라도 뭐 가능은 하다니까 또 한 줄기 희망이라도 또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마지막!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전이암도 중입자 치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들어맞으면 전이암도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